안녕하세요. 스낵무비입니다. 좀비물은 세계 어디 가나 인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워킹데드, 한국의 부산행, 오늘은 2015년에 상영한 일본 좀비 영화 I am a hero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이 좀비 영화는 CG 효과만큼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 히데오는 30살이 되도록 이뤄낸 거 하나 없이 만화 어시스트로 삶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만화가가 되는 게 히데오의 꿈이었고 취미는 허구한 날 집에서 엽총을 들고 멋있는 척 하는 것입니다. 그의 여자친구가 히데오를 먹여 살리고 있고 그는 여자친구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여자친구가 있다니 세상 아직 살만하네요. 히데오의 만화가 데뷔를 기다려준 여자친구가 참다 드디어 폭발하고 그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쫓겨난 히데오는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것인지 뉘우치고 여자친구의 입장도 생각해보면서 반성합니다. 그는 용기를 내서 다시 여자친구를 찾아가 화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아 문틈으로 집안을 살펴보니 여자친구가 격렬을 일으키면서 이상한 동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괴한 자세로 문 쪽으로 기어왔는데 문을 열자마자 바로 문짝을 꽉 깨물어 치아가 산산이 부서집니다. 한바탕의 격투 끝에 히데오는 좀비가 된 여자친구를 KO 시킵니다. 기겁한 히데오는 작업실로 도망쳐 가는데 작업실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기도 좀비 바이러스가 감염된 것입니다. 야구봉으로 좀비와 격투하는 작업실의 동료는 좀비를 처치하지만 자신도 좀비에 물려 결국 자살을 합니다. 히데오는 작업실에서 도망쳐 나왔지만 세상은 이미 좀비들로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는 과정에 귀여운 여고생 히로미를 만나 같이 택시를 잡아타고 탈출하려고 합니다. 히데오는 방송국에서 아직 애니를 틀 정도면 상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지만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애니가 중단되고 긴급 뉴스가 나옵니다. 도쿄 방송국마저 뉴스 속보로 나오자 히데오는 상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립니다. 이때 택시에 합승한 아저씨도 감염되어 좀비로 변해 택시 안에서 결투가 벌어집니다. 히데오는 좀비의 공격을 피했지만 택시기사는 불행하게도 좀비에게 물려 좀비로 변하면서 엑셀을 밟았는데 결국 사고를 냅니다. 히데오와 히로미는 안전벨트를 착용해 운이 좋게도 뒤집어진 택시에서 살아납니다. 두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좀비 바이러스 이름이 ZQN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높은 곳일수록 바이러스가 확산하기 어렵다는 정보를 얻고 후지산으로 떠납니다. 어느덧 밤이 되었고 히로미는 히데오에게 이어폰을 건네며 같이 음악을 들으며 마음의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다음날 히데오는 자기 어깨에 기대어 자는 히로미를 보며 묘한 기분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는 히로미의 목에 물린 자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로미도 감염된 것입니다. 히로미는 자기가 아기 좀비에게 물렸다고 히데오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약한 히데오는 결국 총을 내려놓습니다. 반감염자인 히로미는 이성을 잃지 않았고 전투력까지 상승해 주먹 한 방으로 좀비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히로미의 식성도 이상하게 변했는데 다른 것보다 고양이 사료를 좋아합니다. 애석하게도 히로미는 다시 기절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빠져 카트에 실려갑니다. 한 도시에 도착한 두 사람은 좀비의 공격을 받았지만 그곳의 생존자들에게 구조당합니다. 영화의 다른 여주인공 야부가 나타나 두 사람을 7m 높이의 기지로 데리고 갑니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좀비의 특이한 점은 공격성과 식욕만 남은 것이 아니라 감염되기 전의 기억이 남아있는 건데요.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샐러리맨 좀비, 미친듯이 쇼핑하는 가정주부 좀비, 매일 높이뛰기를 하는 운동선수의 좀비, 좀비가 되어도 기억과 욕구는 완전 사라지지 않았네요. 그런데 히데오를 받아준 무리의 진짜 목적은 그의 엽총입니다. 그들의 요구를 히데오가 거절하자 무리의 리더는 히로미로 그를 위협합니다. 히데오는 반항을 하지 못했고 결국 굴복하고 맙니다. 이때 히로미가 감염자인 사실을 생존자들이 알게 됐고 리더는 석궁으로 히로미의 머리를 명중합니다. 다행히도 히로미는 죽지 않았고 야부가 의식이 없는 히로미를 보살펴줍니다. 그 와중에 리더는 2인자에게 엽총을 뺏기고 제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기고만장하던 리더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리더는 식량을 구하는 작전 중에 일부러 음악을 틀어서 좀비들을 유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높이뛰기 하는 좀비는 음악 소리에 자극을 받아 기지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기지는 피바다가 되고 야부와 히로미 둘만 생존합니다. 옷장에 숨어있던 히데오는 야부의 구원 소리를 듣고 드디어 용기를 냅니다. 그는 팔을 롤렉스 시계로 무장하고 자신의 엽총도 찾았습니다.
히데오는 엽총 한 방으로 감염된 리더의 머리를 적중하고 히로미와 야부를 구출해냅니다. 그들은 나머지 두 생존자를 만났지만 이때 좀비들이 우르르 몰려드는 바람에 두 생존자도 좀비들에게 물려 죽습니다. 이때 히로미는 용감한 히데오를 응원합니다. 각성을 한 히데오는 갑자기 명사수로 변신해 쏘는 족족 헤드샷으로 좀비들을 쓰러뜨립니다. 마지막 보스는 그 높이뛰기 좀비인데요. 총알이 떨어진 히데오는 총잡이로 보스의 머리를 후려쳐 처치합니다. 찌질남에서 진정한 히어로가 된 히데오는 야부와 히로미 두 여신을 데리고 함께 그곳을 탈출합니다. 이 영화는 국내에서 흥행한 부산행과 비슷한 설정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히데오라는 인물은 현실적인 캐릭터이고 영화 시작의 찌질한 모습에서 마지막에 총을 들고 사람을 구하는 히어로로 각성하는 설정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영화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 뒤의 내용도 너무 궁금하네요. 영화 2편이 빨리 나오길 기대합니다. 스낵 무비였습니다. 이 영화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타이틀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투표를 통해서 선정된 시청자의 타이틀을 스낵 무비 타이틀로 변경해드리고 영화, 공연 티켓을 증정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